이리 오너라, 이리 오. 저번에 다시 한국을 고민을 하다 최양영 연구원 1부 그다음에 신중호 팀장 2부는 녹음을 했고 8월 25일 나온 자료인데 좀 일주일 지났는데 파트 3 주도주와 이익 증가 정다운 연구원 녹음하려 합니다. 녹음 안 한 이유는 정다운 연구 휴가 중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녹음을 못했던 거고 오늘 이거 녹음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 다 요즘 일주일 동안 고민이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바로 올라가서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서 요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의 지금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20분까지 2시간 하다 올라온 건데 계속 제가 이런 사이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데 오늘 또 정다운 연구원이랑 워낙 차분한 친구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우리 이제 해가지고 다 일주일 사이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미국 증시가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미국 증시 저렇게 강하지 않냐 하는데 미국 증시도 질적으로 보이는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종목별로 봤을 때 워낙 초대형주들 어제도 테슬라가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가면서 지수단에서는 끌어올리는 게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조정 국면 조정이 꼭 가격이 빠져야 조정이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종목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조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펀더멘탈 회복이라든지 실물 경제 회복이 더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든지 연준에서 AIT 얘기한 것처럼 정책적인 모멘텀이 뭔가 더 발현이 된다면 이러한 지수단에서 봤을 때는 딱히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조정으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당장의 숫자라든지 지수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국내 투자들이 요즘은 테슬라, 애플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런 여의도 애들 헛소리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좀 여전히 제가 그냥 목소리가 이런 거는 아침에 하도 얘기를 하다 와가지고 지금 진이 빠진 상태인데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오늘은 정다운 연구원이랑 정말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주도주가 버텨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강한 편이고 버티는데 이 기대가 과장되어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분산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냥 분산이 안 되고 이게 계속 유지되다가 워낙 같이 실물과 가격과의 어떤 주가의 괴리를 좁히는 국면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내가 궁금해요. 왜 목소리가 이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피곤해 보이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디오만 하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콩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오면 말이 아무래도 지금 요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다가 내가 좀 올라오면 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꼭 나온 질문. 센터님 말 많이 다 동의하는데 결국 3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조정은 다 아픕니다. 그 조정에 대해서 항상 포트폴리오는 재편돼 있어야 된다를 아침에도 지금 2번을 떠들었더니 목이 쉬어버렸어요. 지금. 왜냐면 굉장히 내 느낌인데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상한함을 낼 때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주식은 더 올라봤자 1750 아니까 할 때 수제 그때 2050 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2000짜리 한번 볼 때까지는 그냥 주식 버티십시오. 그때와는 또 반대 상황으로 내가 요즘 힘드네. 이게 좀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라는 게 다들 알 수 없는 거니까 오늘은 주도주와 이익 증가 종목이 어떤 스타일로 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봅시다. 시작하시죠. 네. 자료는 50페이지부터 파트 3가 작성이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주도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시장이랑 연관지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서
본부장님께서 바벨 전략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알파 종목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을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주도주 더하기 이익 증가 종목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포트폴리오 했습니다. 뭐 우리는 지수 사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신 분들은 지수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포트를 어떻게 짜냐 갖고만 그쵸, 고민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여기는 현금 비중의 확대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그쵸. 것인가 고민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52페이지 표 3번부터 봐주시면 되는데, 주도주에 따라서 사실 미국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초대형 주들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을 해왔었고, 현재도 그런 종목들이 버텨줌으로써 지수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3번을 보시면은 업종별로 2020년 1월부터 월별로 수익률을 좀 나타내 봤는데요. 파란색 음영되어 있는 업종들이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 그리고 회색 음영이 수익률이 안 좋았던 업종입니다. 3월 말 이후로 봤을 때 수익률 좋았던 거는 화학이라든지 뭐 IT 가전에는 사실 삼성 SDI가 포함이 돼 있어서요. 화학도 LG화학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2차 전지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기계 이런 업종들은 수익률이 50% 이상 자동차가 기록을 굉장히 했었고요. 좋았네. 네,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좋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과 안 좋았던 업종들 간에 수익률 격차가 9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에도 이런 그림들은 마찬가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9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와 아닌 업종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과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들 간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수익률 좋았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의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주도주의 교체는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주도주는 어떨까라는 세 가지 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주도주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도주가 망가지는 경우는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망가졌을 때 주도주가 같이 망가지는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주도주의 망가지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드문 확률로 개별 업종이라든지 종목의 이슈로 인해서 주도주의 상승이 좀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입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도주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큰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가 2005년에서 2007년도에 이제 국영재 업종들, 뭐 에너지, 건설, 기계, 조선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2011년도에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화학에너지, 그리고 2014년도에 화장품, 2017년도에 반도체 업종, 이렇게 네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례 중에서 그림 100번에 있는 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망가진 게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 55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102번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사실 앞에서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일반적인 사례들이고요. 그림 10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혹시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주도주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업종들을 시기별로 다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파란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시기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큰 이펙트가 있었을 때이거든요. 그때를 보시면은 물론 이게 같은 얘기기는 해요. 시장이 망가지니까 주도주라든지 뭐 전반적인 업종 수익률이 망가진다. 뭐 반대로 업종들이 무너지니까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가 캐탈리스트가 됐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화장품 같은 경우가 한 2015년도 정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장품 같은 업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메르스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중국 쪽 매출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타났었고, 더 크게 2015년도 맞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가 있으면서 중국에서 무역 제일 보복을 컸죠. 하면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부각시킬 만한 이슈였냐라고 하기보다는 업종 단에서의 성장성을 훼손시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화장품 업종이 주가가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의 카드 사태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유럽 이슈, 그리고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주도주들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주도주가 망가지는 그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도주는 웬만하면 상승해 나가는 그림이 이어진다라는 거고, 드문 확률로 그렇지 않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업종의 모멘텀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도주가 시장의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하겠는데, 그러면은 주도주가 언제 하락 시그널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리스크가 있어서 주도주가 망가진 이외의 사례가 워낙 적어요. 뭐 앞에서 그림 55번에서 한 번만 더 보시면요. 그림 102번에서 한 번만 더 보시면요. 중간에 시스템 리스크 없었던 업종들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2010년도쯤에 회색 선 차트가 약간 이렇게 자동차 쪽에 살짝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IT 하드웨어 쪽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화장품, 뭐 건강관리 이런 정도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IT 하드웨어가 2010년도, 2011년도에 좀 가다가 중간에 멈췄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LED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고요. 유럽 쪽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세트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LED도 사실은 성장성이 크게 뭐 이어지지 못했고, 유럽 쪽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중간에 좀 망가지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좀 잃는 그림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퀀트적으로 봤을 때 지표상 이런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주도주의 하락 시그널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요. 56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103번과 104번인데요. 제가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뭘까라고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되게 후행적인데. 네, 후행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외에 사실은 더 좋은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이제 103번의 IT 하드웨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10년 한 7, 8월 정도에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목표 주가 하향이 일단 첫 번째로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몇 달 안에 목표 주가 하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림 104번의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15년도 한 5월 정도쯤에 목표 주가 하향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이렇게 목표 주가 하향이 쭈르륵 이어지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네. 전 시장을 주도했던 LG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애널리스트의 목표 하향이 나와야 이게 그쵸. 주도주가 바뀌는 시그널이다. 그 얘기가 아닌가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러면 네, 당분간 맞습니다. 계속 이쪽의 그쵸. 주도주는 안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목표주 주도주에 대해서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뒤에서 사실 데이터는 넣어놨어요.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8월 초쯤에 모 증권사에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사실은 네. 많이 화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날 주기를 실적 낮췄고 카카오가 그때 약간 출렁였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뭐 그 하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뭔가 찾았나 이 친구가 뭔가 뭔가
기스나는 걸 찾았나?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좀 쫓아서 다들 내리잖아요. 그쵸, 근데 맞습니다. 확산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네. 포인트로 좀 보시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시그널이 나오긴 한 거지, 사실은. 그쵸.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안 낮추셨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안 그래도 의견만. 의견만 하향을 했었는데 가격단에서 그러니까 밸류단에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수익률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꺾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런 목표 주가 하향이 본부장이 얘기하신 대로 확산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부담스러워요. 주가가 올라올 때 이거를 뭐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든지 목표 주가 하향하는 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무섭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할 수가 없는데, 주가가 약간 빠지고 났을 때는 그래도 이런 목표 주가 하향이라든지 투자 의견 하향들을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그게 과연 목표 주가를 하향할 만큼 펀더멘탈이 훼손된 거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판단을 조금은 더 믿어봄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주도주는 교체될까라는 부분인데요. 57페이지 봐주시면은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도주는 교체된다기보다는 주도주가 새로이 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림 105번과 106번 보시면은 상사 자본재 105번의 상사 자본재가 2006년 한 4월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거의 주도주처럼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상사 자본재보다는 기계나 조선 쪽을 더 기억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상사 자본재는 중간에 주도주로서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다가 그 이후까지 치고 나가지 못했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의 에너지라든지 다른 기계 조선 같은 업종들이 주도주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의 기억들 때문에 이러한 국영제 업종들이 주도주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6번에서도 IT 하드웨어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주도주는 어떨까라는 부분이 58페이지인데요. 58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주도주라는 게 어떤 게 주도주냐라고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들 주도주라고 하시면은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뭐가 주도주냐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익률 상위 업종들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주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점검을 해봤어요.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아직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하향 같은 시그널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ER 멀티플 할증과 EPS의 상향이 현재 동반되고 있는 그림들이 다들 나타나고 그로스가 있다.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그로스는 아니더라도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일단 최소한 올라오고 있다. 미래의 네, 그로스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땡겨올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주도주들의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데이터들은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종목들의 주도주 이외에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라는 부분인데 6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멀티플과 이익의 가시성이 올라오는 그림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6번과 127번 그림을 봐주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멀티플이 먼저 빠르게 하향되면서 주가가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멀티플이 회복을 하고 실제로는 EPS가 까이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EPS가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7월부터는 EPS가 증가하는 그림, 그러니까 EPS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EPS 증가가
보니까 주가 수익률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EPS가 올라오지 못하면은 주가 수익률이 사실은 플러스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증가가 실제로 나타나는 종목이 어떤 거냐,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28번과 129번 그림은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이익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10% 이상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되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과연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향후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3분기라든지 4분기라든지 이런 추후 분기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가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도 한국처럼 컨센 대비해서 좋은 실적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향 조정이 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한국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익 성장이 실제로 나오는 종목들에 집중된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돼 있는 종목들도 네. 약간 고민스럽지 않겠어 지금? 조금 고민스럽기는 왜냐면 합니다. 지금 예. 아마 체크하면서 네네. 약간 수정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네네.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안 갔다 온 기업들 중에서도 또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막상 가봤는데 별로 있는 기업도 있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내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내가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내가 지금 약간 헷갈려요. 지금 계속 이 말을 계속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센터님 요즘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시냐 그러는데, 나한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각도로 체크하는 편인데, 좀 그런 느낌 안 받아 지금 숫자가? 3분기, 4분기에 대한 컨센이 딱히 조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 했다니까 조정들을? 그쵸. 네, 안 해놨다니까. 안 해놓고 이제들 좀, 왜냐면 기업들이 불과 한 2달 전에는 자기네들도 하반기를 예측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이제 좀 순준 돌리고 하려고 하는데, 다 원래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라는 게 연초 사업 계획이 있을 거고, 작년 한 11월쯤에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대로 연초에 코로나 생기니까 이제 막 다 헷갈려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 숨 돌리나 해서 뭔가 좀 바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금융시장이랑 괴리가 진짜 크더라고. 그런데 금융시장 사람들은 현장 사람들 얘기를 들어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쵸, 올해랑 내년을. 근데 내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독특했던 게, 내년 초까지도 계속 그 영향권화의 시나리오를 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사실 3Q, 4Q 좋아지는 이익 증가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확실하게 어떤 확인된 것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회사가 무슨 뭐 요새 뭐 화학 회사 중에서도 뭐 고무 같은 거 잘 팔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아주 구체화된 것들 아니면 되게 조심스럽다는 게 내 생각인데, 여하튼 그래서 이 숫자가 퀀트니까 긁어와서 본 건데, 한번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 숫자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3분기, 4분기에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을 넣어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1분기, 2분기에 영업이익이 YY 증가를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3, 4분기에도 YY 플러스 증가를 할 걸로 예상되는 종목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CLGL당 같은 건 상당히 좋더라고. 네, 거기에 더해서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향되지 않는 종목들을 넣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실제로 이게 3분기, 4분기가 증가가 나올지 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게 하향되지 않는 종목을 넣었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하향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그 자체로 숫자로 믿기보다는 이게 약간은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다 문제는 보니까, 컨센서스 하향이 많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좀 줄여.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코로나가 또 이러면 또 잘 대면이 만나지질 않거든. 전화로 기껏해야 뭐 몇 마디 하는 거. 하여튼 지켜봅시다. 내가 계속 저도 이제 코웨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무슨 네. 말인지 알겠는데 그 컨셉은 맞는데 이걸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좀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3분기가 네네. 중요한데 리비전 같은 것들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매주 알겠습니다. 나한테 얘기 좀 네네. 해줘. 왜냐면 이게 되게 이 차이가 좀 있다는 느낌을 특히 더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쪽도 확인해보고 이거를 이제 자료들을 보는데 정말 생뚱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 지금. 네. 아니면 호기심. 우리는 호기심 갖고 일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이익이 증가하는 그래도 좀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왜 이런 컨셉의 종목을 추천을 드렸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EPS가 12개월 포워드 EPS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림 133번, 134번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익 성장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이익 성장을 할 걸로 생각을 하는 종목들을 포트로 구성을 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코스피의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나타내는 게 133번의 회색 그림이고요. 회색 선이고요. 회색 선이 올라가는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이런 컨셉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PS 12개월 포워드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 성장이 나올지는 물론 애매하기는 한데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경우에는 이익 가시성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21년에 대한 숫자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2개월 포워드 EPS가 올라오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12개월 포워드 EPS가 못 올라와 준다면 시장도 사실은 좀 더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EPS가 올라올 때 좋은 종목을 추천을 드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포워드 EPS PR이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포워드 EPS도 올라왔거든. 주가도 맞습니다. 빠르게 올라왔을 뿐인데 네네. 포워드 EPS가 12개월짜리를 다들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내년 거 가중평균 시킨 거여가지고 내년 네, 거 숫자들은 맞습니다. 훨씬 좋거든 지금. 그쵸. 예. 그러니까 예. 내년 바로 1분기부터 확 좋아지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쵸. 근데 과연 나는 3분기를 깠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것 같고 4분기는 우리나라 계절성이 좀 있는데 하반기에 내년을 딱 바라볼 때 그러니까 되게 지금 불확성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최근에 놀란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최고예요. 이러는데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난센스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장 빠졌을 때 장 좋다고 외칠 때는 다 하나 보고 해요. 저는 좀 뭐 다운이는 알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고민스러워 할 때는 이게 헷갈리고 좀 불확실할 때인데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고 있고 이게 방향성의 함수죠. 방향성. 그쵸. 예, 맞습니다. 이게 레벨을 절대 레벨을 보는 건 아닌데 방향성이 상당히 헷갈려 할 때는 조심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나마 저도 한국에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탐방을 가서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쪽 얘기를 좀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EPS도 같이 올라오고 2020년, 21년에 대한 EPS도 약간은 좀 상향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꼭 같이 간다라고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약간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해요. 연간치들이 같이 좀 그러니까 저번에 2분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2020년 이익 전망치가 좀 돌아서면서 같이 포워드 EPS가 올라야 신뢰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미국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맞습니다. 물론 멀티플은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지만 우리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은 이 방향을 우리는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그렇죠. 계속 다이버시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왜 자꾸 그걸 얘기하시냐는데 이런 거 나오면 별로 안 좋았으니까 내가 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그러시냐 어떤 분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는데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주간 단위로 퀀트가 이걸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아. 더 상세하게. 이 해외 것보다 국내 것들을 좀 해줘야 제가 제 호기심 저는 항상 제 큐리오시티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제일 근데 이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궁금하거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업체분들도 제가 코로나 이런 와중에도 이러다 걱정도 되는데 만남도 몇 번 가졌어요. 이거 질본에서 보면 안 되는데 만남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현장은 더 안 좋더라고. 본부장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좀 현장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현장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이게 금융권에 오는 거는 이게 기대값을 반영됐든 탐방도 가고 이제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뭐 우리도 반도체 콜에 넣고서 당신을 뭐하냐면 좀 당황했었거든. 우리도 너무 현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현장 안 좋은 섹터들이 꽤 있어요. 특히 내수는 정말 쉐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숫자로 나올 때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건데. 근데 물론 근데 이걸 모든 걸 다 뒤덮을 만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나치게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굉장히 이게 좀 뭔가 가닥이 좀 잡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닥이 잘 안 잡혀. 그러니까 퀀트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퀀트가 좀 데이터를 더 뒤져봐줬으면 하는 게 이런 건 또 괜찮은 게 또 보이거든. 이해했어 지금. 괜찮은 것도 좀 보이고 이게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명쾌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거고 불확실하니까 개인들은 현금 비중 좀 늘려놔야 되고 기관 투자가들은 포트를 갖다가 바벨로 좀 균형감을 가져가야 이게 지금 좀 도망치지. 그 말했더니 또 어떤 분이 뭐 정말 안 움직이는 종목들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 외로하고 오늘 자료의 핵심은 그래도 주도주가 좋다는 내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주도주가 주도주가 어느 좋은 유지해야 거. 된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보자면 이익이 올라올 것 같은 그렇죠. 종목. 물론 꼭 제가 종목을 피킹한 방법을 따라라 이런 건 아니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라는 이런대로 제가 생각입니다. 맞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막 이걸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걸 어쩌면 약간 같이 느끼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이거 약고서 한 20분 얘기하다가 근데 목이 쉬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우리 증시가 뭐 MSCI 이슈 때문에 그랬을 뿐이고 오늘 바로 회복한다. 절대 아니다. 그랬지 내가. 절대 아니다. 그 MSCI 이슈가 나오더라도 맞잖아. 시장 체력이 버텨주면 펀드멘탈 방향이 좋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리고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있는지 발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왜 팔았냐 저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제일 중요한 건 생각보다 펀드멘탈이 약하니까 그걸 못 빨아낸 거거든 지금. 그래서 오늘도 막 아침에 플러스 막 20%쯤 나오니까 막 흥분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러지 말아주셔. 그럴 타임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무리 짓고 그럼 다 얘기할 만한 거 하신 거죠? 네. 혼자 왜 이렇게 맞습니다. 떠들었냐 또 하겠네. 그래도 마무리 짓고 좀 더 뒤져보고 시장이 옆으로 기간 조정인 동안에 유동성과 펀드멘탈의 싸움 같은데 펀드멘탈의 징후를 좀 찾아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좀 위로 확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오게끔 좀 뒤져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예.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 이리온.